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아이온큐가 일본에서 새 유통계약을 따냈습니다. 픽스타즈는 자동차와 반도체, 금융 분야에 1200곳이 넘는 기업 고객을 둔 일본의 성능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곳이 자사 최적화 클라우드 플랫폼 앰플리파이에 아이온큐를 표준 장비로 추가를 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기업들이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풀려고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여기에 아이온큐가 기본 선택지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료 시뮬레이션을 쓸 수가 있고, 실제 양자 처리 장치는 유료 플랜으로 이어집니다. 시뮬레이터로 양자 프로그램을 짜보다가 진짜 계산이 필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유료 장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본 기업 1200곳이 이제 아이온큐 하드웨어로 곧장 들어오는 길을 갖게 되는 것인데, 픽스타즈가 이미 1200곳을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니 아이온큐는 영업을 따로 하지 않고도 그 고객망을 통째로 빌려 쓰는 효과를 누립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금융 분야는 복잡한 최적화 문제가 끊이지 않는 분야라서 양자 컴퓨팅이 가장 먼저 쓰임새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런 산업의 기업들이 직접 양자를 써보기 시작하면 실제 수요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빠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컴퓨터를 한번 팔고 끝나는 회사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 계약은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양자 컴퓨터 한 대를 통째로 파는 것과 그걸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여러 고객이 나눠 쓰게 하는 방식은 사업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자가 픽스타즈를 거쳐서 아이온큐 환경을 쓰면 쓸수록 쓴 만큼 돈을 받는 클라우드형 매출로 이어집니다. 하드웨어를 한번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산 능력을 꾸준히 공급하는 사업으로 넓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팔면 끝나는 매출과 달리 고객이 쓰는 만큼 매달 들어오는 매출은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 훨씬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구독형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매출은 예측이 쉽고 안정적이라서 시장에서 더 높은 값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나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반복 매출 구조 덕분인데, 아이온큐가 그 길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한 대는 수백억 원이 넘어서 아무 기업이나 사기 어려운데, 클라우드로 빌렸으면 그 문턱이 확 낮아져서 고객층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흔히들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쪽이 이긴다고 하는데, 기술 시장은 보통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승자는 경쟁사가 도저히 우회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한 회사인 경우도 많은데, 과거 인터넷 시대에도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모두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진 회사가 돈을 벌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여러 기계를 잇는 분산 시스템으로 간다면 기계 사이에서 양자 정보를 옮기는 일이 기계 자체만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이온큐는 라이트 싱크의 양자 메모리를 데이터 센터 시대의 새로운 연결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라이트 싱크는 아이온큐가 인수한 회사죠. 양자 정보를 잠시 저장했다가 다른 기계로 정확히 넘겨주는 기술을 가졌는데, 흩어진 양자 처리 장치들을 데이터 센터 규모의 한 시스템으로 묶는 연결망인데, 연결 속도가 최대 50배가 빠릅니다. 작은 양자 컴퓨터 여러 대를 빠르게 이어서 한 대처럼 쓰면 큐비트를 한 칩에 무리하게 우겨넣지 않고도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점이 큐비트 자체에서 큐비트 사이로 정보를 옮기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큐비트 수를 늘리는 데만 매달리던 경쟁에서 그 큐비트를 빠르게 잇는 기술로 싸움의 무게가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와 광섬유를 칩에 있는 기술까지 더하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구조를 푸는 일이 됩니다. 컴퓨터들을 잇는 그 연결망이 바로 아이온큐의 진짜 해자인 것이죠. 한번 이 연결 표준을 장악하면 다른 회사가 아무리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도 아이온큐의 연결망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양자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에는 양자가 경제 성장과 혁신, 국가 경쟁력의 토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앨릭스 스테파니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투자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가 직접 양자 투자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건 이 분야에 정치적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인데, 공군연구소의 양자 네트워킹 도입부터 컴퓨팅, 네트워킹, 제조, 보안 통신까지 폭넓은 진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규모를 키우는 일인데, 과학에서 앞선 위치를 상업적 우위로 바꾸는 일입니다. 연구실에서 세계를 앞서는 것과 그걸로 돈을 버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미국은 이제 그 둘을 잇는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연구와 인프라, 인재, 상업화에 꾸준히 투자해야 미국이 세계 양자 경쟁에서 앞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20억 달러가 넘는 양자 컴퓨터 투자 방침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냈는데, 이걸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 정부가 한 기술 분야에 이만큼 베팅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투자자가 내놓은 강세 논리를 한번 짚어볼 텐데, 연말까지 아이온큐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4가지인데 지금 주가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인데 어떤 논리로 그 숫자를 내놨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가 요새처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30억 달러가 넘어서 경쟁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때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카이워터 인수로 인해서 21억 달러까지는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양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막대한 연구비가 드는데 두둑한 연금을 그 긴 싸움을 버틸 체력이 됩니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면에서 이런 재무 안정성에 후한 점수를 줍니다. 경쟁사가 돈이 말라 멈출 때 아이온큐는 계속 달릴 수가 있으니 그 자체가 격차를 벌리는 무기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폭발인데 2025년에 1억 달러를 넘긴 뒤 2026년 전망이 매우 좋은데 다가올 실적이 기대를 넘으면 시장의 시선이 미래에 대한 추측에서 분명한 성장 엔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양자가 돈이 될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은데 실적으로 숫자를 증명하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촉매입니다. 스카이워터 같은 핵심 협력을 통해서 일반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거대 기술 기업에게 아이온큐가 비장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점점 커지면서 일반 칩으로는 풀기 버거운 계산이 늘어나는데 양자가 그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온에서 돌아간다는 강점입니다. 아이빔이나 구구처럼 거대하고 비싼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표준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초전도 방식은 큐비트를 절대 영도 가까이 시켜야 해서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수인데 이온 트랩은 그 부담을 훨씬 덜합니다. 값비싼 냉각 장비 없이 일반 데이터 센터 안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도입 비용과 공간 부담이 작아 더 많은 곳에 깔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픽스타즈 클라우드 연동이나 데이터 센터 연결망 전략도 이 데이터 센터 친화적인 설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 투자자의 낙관적 시나리오라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무 안정성과 매출 성장, 데이터 센터 친화적 설계라는 강점이 분명한 만큼 남은 건 다가올 실적이 이 기대를 숫자로 채워주느냐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데이터들만 봐도 가슴이 뛰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미 연방정부와 백악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들을 분석하던 중 제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국가안보 마스터 플랜의 실체인데 펜타곤의 자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로드맵의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온큐를 둘러싸고 들려오는 국방부 계약 소식들, 시애틀 공장 건설, 이게 과연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3개의 정부 공식 문건을 보면 이 모든 행보가 미 연방정부의 오래전부터 기획한 국가적 차원의 로드맵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미 연방정부의 양자과학의 최신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NQI 2025 연례보고서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던 예산이 22년부터 25년 제한안까지 자그만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른 과학기술의 예산은 조정받는 와중에도 양자 예산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금의 출처를 봐야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것을 보면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항공우주국 등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그 아래 적힌 이 문장, 국방부 양자연구 프로그램의 확장, 보이십니까? 국방부가 직접 개입해서 예산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은 양자기술을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이 기술을 당장 전장에 어디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두 번째 문서, 에이타크에서 발행한 양자기술 분석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국방부가 진짜 원하는 핵심 기술인 퀀텀 센싱, 양자감지의 실체가 적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양자감지 기술이 원자 수준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보면 조나단 다울링 같은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한 파트를 보시면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한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 바로 내비게이션, 항법을 콕 집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조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25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치명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전에서 적군이 GPS를 차단해버리면
기존의 첨단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하지만 아이온큐의 양자 센싱 기술이 탑재가 되면 GPS 신호가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미국의 최첨단 국방 인프라 그 자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아이온큐 개별 기업이 혼자서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건은 백악관 성과 보고서입니다. 이건 국가 최상위 기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전략 로드맵입니다. 2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백악관은 양자정보 과학을 가리켜 경제 번영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단순한 산업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핵심 과제라는 뜻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박스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 거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의 역사적 리더십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양자 이니셔티브에 서명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최초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에너지부, 국립연구소 등 5년간 최대 6억 2,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터져나오는 아이온큐의 긍정적인 뉴스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부터 백악관과 국방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마스터 플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미 거대한 자본의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이 확실한 흐름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로드맵 속에서 미 국방부의 막대한 예산을 흡수할 기업이 과연 아이온큐 하나뿐일까요? 아이온큐가 전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한다면 이 양자칩을 실제 국방 인프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초정밀 부품을 공급하거나 특수환경 테스트를 담당하는 핵심 밸류체인 파트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아이온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때 그 옆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숨은 파트너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백악관, 국방부 그리고 각종 글로벌 리포터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찾아냈습니다.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을 나눠 가질 아직 시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단 하나의 핵심 파트너 기업입니다. 이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대신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버튼 하나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영상에서 바로 종목명을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해버리면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이지만 양자 관련 부품주 특성상 시가총액이 가벼워 방송에 노출되는 순간 단기 세력들이 진입해 주가를 크게 흔들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양자 섹터는 정부 정책이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0% 무료 이벤트라고 적혀 있죠.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는 대장주답게 뚝심 있게 장기 투자로 이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 파트너 기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나는 아이온큐 하나만 들고 가기엔 포트폴리오가 다소 불안하다. 미 국방부 예산이 집중되는 진짜 숨겨진 수혜주를 바닥에서부터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바로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본격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